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상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시 쉬어가듯 시작합니다. 여긴 왜 왔어? 하얀 드레스와 꽃향기로 가득한 예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기고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냉담한 눈빛들. 그 가운데서도 명자의 얼굴은 유독 차가웠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수십 번 삼킨 말들이 담겨 있었다.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지. 괜히 분위기만 흐리잖아. 주변이 술렁였다. 신부 민서는 부케를 쥔 채 얼어붙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신랑은 곤란한 듯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지연은 얇디얇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엔 슬픔보다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무대 쪽으로 걸어가 축의금을 내밀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깊었다. 하객들 속에서 작은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직도 저렇게 사는구나. 옷 좀 제대로 입지. 지연의 귀에 그 말들이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장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음악이 다시 흐르지만 명자의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지연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은 지연은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누군가의 웃음소리, 신혼부부의 웨딩사진, 그리고 저 멀리로 사라지는 노을빛. 그래, 오늘까지만 참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반지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나를 내쫓으셨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래전 기억이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21살의 지연은 작은 방 안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바닥엔 젖은 신문지와 젖병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울지 않은 눈물로 붉었다. 그날 낮 명자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너 같은 집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나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지고 팔에 안긴 아이의 체온만이 현실 같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지연은 우산도 없이 아기를 품고 골목을 걸었다. 신발은 젖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이 흘러 낡은 단칸방에서 아이는 자라고 지연의 손은 거칠어졌다. 새벽마다 청소일을 나가고 낮은 식당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언제나 한 개의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다. 그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지연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울지 말자. 언젠가 이 삶에도 끝이 올 거야. 밤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결혼식장 음악은 그녀에게 다른 세상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세상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집, 참 큰애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 지연은 넓은 현관에 들어서며 속삭였다. 새로 일하게 된 곳, 대기업 회장 도윤의 저택이었다.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차갑게 반짝였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과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첫날부터 지연은 묵묵히 일했다. 이른 새벽 정원에 물을 주고 거실에 먼지를 닦았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가정부라기엔 너무 말이 없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버텼다. 저녁 무렵 회장 도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지연이 커피를 내오자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손가락에 낀 낡은 반지. 금이 살짝 벗겨졌지만 반지의 중앙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그 문양은 22년 전 잃어버린 딸이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고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반지의 도면이 함께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손가락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설마 아닐 거야.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묻혔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정원 나무의 잎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리고 저태간 깊은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 여자를 조사해 보세요. 가능한 한 조용히. 도윤은 서재의 커튼을 반쯤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서류 냄새와 긴장된 공기가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손에는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금 그 반지가 지연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도윤의 책상 위에 놓였다. 미혼모, 아들 1명, 나이 일치, 출생지 일치. 그의 손끝이 서류를 스치며 미세하게 떨렸다. 밤이 되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너라면 왜 이렇게 돌아온 거니? 지연은 모른 채 다음 날도 묵묵히 일했다. 새벽 정원의 풀잎에는 이슬이 맺히고 그녀의 손엔 여전히 반지가 있었다. 집사들이 속삭였다. 회장님이 요즘 가정부한테 관심이 많대. 무섭지 않아? 그분 원래 저런 분 아니잖아. 도윤은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소. 두 사람의 샘플을 비교해 주시오. 결과가 나오는 날 도윤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부녀관계 일치.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목이 메었다. 그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댔다. 정말 내 딸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길게 메아리쳤다. 그리고 저태간의 시계 초침이 마치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맞추듯 천천히 움직였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니 말도 안 돼. 지연은 회장의 호출을 받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엔 지친 흔적이 깊었다. 이 반지 내가 어디서 났다고 했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분은 이름이 박선영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듯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의 딸이 바로 내 딸이었어. 지연은 말을 잃었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시죠? 22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내 딸. 그 아이가 바로 너야.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흔들렸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 넌 내 딸이야.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 빛이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쳤다. 지연의 숨이 가빠지고 도윤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만해요, 회장님. 지연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속삭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저 여자가 회장의 딸이라고? 명자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뉴스 화면 속 지연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한 미소. 기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22년 전 실종된 회장 도윤의 딸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거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설마 그 아이가 지연이었다니. 그 목소리는 떨림과 후회의 중간 어딘가였다. 며칠 후 지연은 명자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명자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살짝 흔들리며 커피가 흘러나왔다.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무 겁이 났고 체면이 전부인 줄 알았어.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저도 그때 미워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엔 미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쳤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은은히 반짝였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연의 전 남편 준호가 허겁지겁 도윤의 저택을 찾아왔다. 정문 앞에서 경비가 막아서자 그는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연아, 나야. 한 번만 얘기하자. 지연은 계단 위에서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이제 와서. 그때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 말만 믿고 널 버린 게 평생 한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울먹이며 손에 쥔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아기 사진과 지연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증명하는 거죠.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변했구나. 예전엔 이런 말 못했잖아. 그래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뒤돌아섰다. 창문 너머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멀리서 도윤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보내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그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가난했던 제 삶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재단 설립 발표회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청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 시절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줄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번지고 있었다. 조용히 손을 모은 그는 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지연은 천천히 손가락에서 낡은 반지를 빼들었다. 그 반지는 오래전 그녀를 버티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희망의 증거였다. 이 반지는 제 어머니의 것이었고 제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부턴 이 반지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명자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 명자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 짧은 시선 속에 긴 세월의 미움과 후회가 사라져갔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저를 버렸던 세상도 품겠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청중이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손뼉을 쳤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반지를 비추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반짝였다. 모든 것이 끝났고 또다시 시작이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